선생님이 그 최근에 그 반성이라고 하기까지 좀 그렇고 되게 좀 이렇게 뭔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되게 이렇게 한 대 쿵 맞은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우리 학원에 오세진 선생님, 아니? 오세진 선생님 계시잖아. 오세진 선생님이 쉬는 날이 없으셔. 월화수목금토일을 다 출근하시거든. 근데 얼마 전에 내가 오세진 선생님한테 토요일 날 퇴근하면서 이제 내일 또 수업 나오셔야 되는데 피곤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밝게 웃으시면서 전 재밌어요 그러는 거야. 전 수업 재밌어요. 재밌어 애들하고 있는 거 좋아요 하시더라고. 되게 반성을 했어. 그래 내가 지금 일요일 날 이거 하고 있는 거라고. 나도 쉬는 날이 없다고 이제. 그래서 아 그래 그 애들하고 수업하는 게 다른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 비하면 되게 즐겁게 일하는 거긴 하거든. 개인적으로 어제도 선생님 이제 와이프랑 얘기하면서 일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게 참 좋은 것 같다. 막 이렇게 뭐 상사 스트레스도 없고 뭐 애들하고 부대끼고 하는 게 성격에 맞으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쉬는 날 없이 하게 됐는데 뭐 그래봤자 나는 4주긴 한데 4주긴 한데 그래서 너희도 많이 피곤할 텐데 기운 내서 해봅시다. 선생님은 내가 너희들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난 자는 걸 싫어하거든. 자는 걸 싫어해서 잠자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노는 걸 좋아해서 자는 걸 싫어하는 거야. 시간이 아까워서 자는 걸 싫어해. 그래서 사실 보통 나는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갈 때는 거의 잠을 안 자거든.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갈 때는 이제 보통 일요일날 쉬니까 거의 잠을 한 1시간 내외로 자려고 하는데 나도 오늘 2시간 자고 나왔거든. 우리 좀만 기운 내서 해봅시다. 내 기준에서 많이 자고 온 거야 나는. 좀만 기운 내서 네 해봅시다. 타원하고 쌍곡선이 남았는데 다 이제 어려운 거 다 했어. 어려운 거 다 했고 바꿔 얘기하면 식에 의존하는 곳들이야. 뭔가를 이해하기보다는 식에 의존하는 것들이라서 한번 잘 해봅시다. 자, 타원이야 타원. 타원. 정확하게 이해하면 찌그러트린 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거든. 찌그러진 원이야. 정확하게 찌그러진 원이거든. 찌그러진 원인데 우리가 타원의 정의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한 번만 읽어볼까? 여기 지금 이 그림 나와 있는 네모 보면은 타원의 정의라고 나와 있잖아.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F랑 F'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야. 다시 타원은 뭐냐면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야. 요것만 알면 돼. 타원은 다 필요 없어. 요것만 알면 된다. 근데 어디랑 어디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이냐면 여기 있는 F와 여기 있는 F'으로부터야. 우리 아까 포물선에서도 이 F를 이게 포커스거든? 포커스? 초점이다라고 불러서 이 두 개가 초점이 될 건데 정의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 타원이 이렇게 찌그러진 원이 있을 때 어떤 점을 잡던지 간에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하겠다라는 거야. PF 더하기 PF 프라임. 만약에 내가 이렇게 P 프라임을 잡아볼게. 그럼 마찬가지로 P 프라임 F, P 프라임 F 프라임을 잡아도 얘네들이 다 일정할 거라고. 다 일정할 거야. 자, 용어들이 좀 중요해서 용어들을 좀 짚으면서 가봅시다. 이 F랑 F 프라임.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정점이다라고 부르거든. 고정되어 있는 정점 두 개를 우리는 초점이다라고 부를 거고, 이 초점의 중점으로 기억을 해줘. 중심은 항상 우리 이제 초점의 중심으로 기억을 해줘. 이게 일종의 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팁이야. 초점의 중심이 이 타원의 중심이 될 거야. 중심이 될 거야. 초점의 중점, 뭐 하는 거야? 초점의 중점이 타원의 중심이 되겠다. 그 다음에 기억해야 돼. 초점 두 개를 포함하는 이 타원의 두 꼭지점 A랑 A 프라임이 있을 거거든. 다시 초점을 포함하는 타원의 두 꼭지점을 연결한 이 빨간색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장축이라고 부를 거야. 길 장자를 써서 장축이라고 부를 거거든. 그리고 초점을 포함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장축하고 무조건 수직이야. 장축하고 무조건 수직인 짧은 쪽의 두 꼭지점, 얘네를 이제 꼭지점이라고 부르는데 두 꼭지점을 연결한 요 선을
짧을 단자를 써가지고 단축이라고 부를 건데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합시다. 첫 번째 항상 초점 두 개를 포함한 선분이 장축이고 긴 쪽이 나와. 여기가 긴 쪽이 나오는 거야. 초점 두 개를 포함한 쪽이 장축이고 긴 쪽이 나오고, 항상 장축하고 단축은 뭐야? 수직이야.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 타원의 중심의 정의는 장축과 단축의 교점이거든. 장축과 단축의 교점인데 그렇게 기억하는 것보다 초점의 중심으로 기억하는 게 좋아. 요 느낌을 잡고 이제 시계 형태를 가봅시다. 용어를 요 정도만 좀 짚고 넘어가서 식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얘도 이제 여기 요것만 잘하면 우리는 많은 걸 다, 여기 요게 다야. 요것만 그냥 나중에 선생님이 정리해서 한번 한 장으로 정리해가지고 줄 거거든. 시험 대비 한 장으로 정리해서 이론 정리한 거 줄 건데, 타원은 요게 전부야. 자, 타원의 방정식, 얘도 두 가지가 있어. 타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얘도 똑같이 해볼게. 타원의 방정식, 우리는 뭐만 볼 거냐면 얘는 중심, 타원의 중심이 원점인 것만 볼 거야. 타원의 중심이 원점인 아이들이 타원의 기본형이 될 거다. 그래서 그림을 좀 먼저 보면 타원은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 X축을 장축으로 하는, X축을 장축으로 하는 오른쪽, 이렇게 X축으로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긴 양옆으로 이렇게 늘어난 타원이 존재하고, 반대로 Y축을 장축으로 하는 위아래로 이렇게 길어진 타원 두 개가 존재해.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장축에 무조건 초점이 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초점이 X축, 여기다 X로 이렇게 하나를 F, 하나를 보통 F'이라고 쓸 거야. 양수 쪽을 F, 음수 쪽을 보통 F'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X축에 초점 두 개가 있는 타원과 Y축에 초점 두 개가 있는 타원,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기억했으면 좋겠어. 근데 편한 건 시계 형태 똑같아. 시계 형태는 둘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꼴로 똑같아. 이게 식을 포물선처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어. 그럼 둘은 무슨 차이가 있냐?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긴 쪽, 이걸 장축이라고 불렀잖아. 장축이 X축이냐 Y축이냐인데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할 거냐면, X의 밑에 분모에 있는 게 A제곱이고 Y 밑에 있는 게 B제곱이잖아. A가 B보다 크면 A가 장축 쪽인 거고, B가 A보다 크면 Y의 밑에 붙어있는 놈이 더 크면 Y축을 장축으로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우선 요거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장축이 X축인 경우, 장축이 Y축인 경우. 어떻게 구분한다? X 밑에 놈에 있는 게 크면은 요거, Y 밑에 있는 놈이 크면 요거. 그래서 타원은 이 세 개의 관계만 잘 기억하면 돼.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C제곱이야. 타원은 이게 전부야. 타원은 A제곱, B제곱, C제곱이 전부야. 자, 다시 타원의 방정식은 A제곱 X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 은 1의 형태로 될 거거든.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A제곱, B제곱, C제곱. 근데 C제곱은 뭐냐? C제곱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또는 B제곱 마이너스 B제곱인데, 이렇게 씁시다. 큰 거 빼기 작은 걸로 기억하면 돼. 큰 거 빼기 작은 거. 자, 그럼 봅시다. 왜 저 ABC만 기억하면 되냐? 첫 번째는 초점 때문에 그래. 초점이 결국은 전부인데, 초점, 만약에 X축을 장축으로 하는 타원의 초점의 좌표는 C,0하고 마이너스 C,0이야. 이 C가 요 C인 거지. 우리는 초점의 좌표를 항상 뭘 이용해서 구할 거냐면 X제곱 밑에 붙어 있는 놈과 Y제곱 밑에 붙어 있는 놈을 가지고 구할 거거든. 그래서 핵심이 여기를 항상 1로 만들어줘야 돼. 상수항 쪽을 무조건 1로 만들어줘야 A제곱, B제곱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X축, 여기다 쓰고 갈게. X축을 장축으로 하는 놈은 C제곱은 큰 거가 A제곱이 될 테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이용해서 초점의 좌표를 빨리 찾을 거다. 그 다음에 A랑 B가 의미하는 게 그럼 뭐냐? A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꼭지점의 좌표들이야.
꼭지점의 좌표들. A가 더 클 때는 A 장축이 될 거냐? 이게 무조건 X좌표 쪽에 꼭지점이 되는 거야. A랑 마이너스 A. 그 다음 B, Y계수 밑에 있는 것들이 Y좌표의 꼭지점의 좌표가 돼줄 거야. 이건 여기서 똑같아. A는 무조건 X좌표 밑에 있는 거는 X축 쪽의 꼭지점의 좌표들이 돼줄 거고, Y계수 밑에 있는 B제곱이 Y좌표 쪽의 꼭지점의 좌표들이 돼줄 거다. 그러면 두 번째, 요 길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장축의 길이라고 부를 거야. 여기다 써있지? 장축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A에서 A까지의 길이니까 우리 2A가 된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잖아. 얘는 요게 장축이 되겠지? 요게 장축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B에서 B까지 2B가 될 건데, 이게 뭐냐면 장축의 길이가 타원의 정의에서 말하는 거리의 합이야. 타원의 정의가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잖아. 항상 뭘로? 장축의 길이로 일정할 거야. 여기도 써있지. 항상 장축의 길이가 우리 타원의 정의 거리의 합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A제곱, B제곱이 중요한 이유가, 얘가 만약에 장축이라면 장축의 길이가 2A가 될 거다라는 거지. 그럼 만약에 2A가 장축일 때는 얘가 단축이 되는 거지. 짧은 쪽의 축이니까 단축이 될 거거든. 단축도 마이너스 B에서 B까지니까 이때는 단축이 2B가 될 거고, 얘는 거꾸로 여기가 단축이지. 여기가 단축이니까 단축의 길이가 2A가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보통 X축에 장축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거라서 A가 단축이다라는 걸 결정하는 순간 B가 단축이 될 거라서 단축의 길이는 뭐가 되겠다? 2B가 되겠다. 그래서 보통 문제를 풀 때 이 세 가지만 쓸 거다라는 거야. 초점, 장축, 단축. 이걸 가지고 모든 게 다 결정이 될 거야. 장축의 길이, 단축의 길이가 결정되는 순간 초점하고 식도 결정이 되는 거고, 혹은 거꾸로 식이 결정되는 순간 장축, 단축의 길이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하면 익숙해지는 순간 굉장히 쉬워지거든. 여기 어려운 게 익숙하지 않아서 되게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시계 형태가 단순해. 미리 얘기하면 포물선은 이거랑 부호만 반대거든. 포물선은 이거랑 부호만 반대여가지고 타원의 식이 조금 익숙해지고 눈에 익으면 포물선, 쌍곡선은 부호만 반대라서 쌍곡선도 좀 편해질 거야. 문제를 좀 연습을 해봅시다. 문제를 많이 좀 봐야 돼. 자, 넘겨서 21번을 봅시다. 우리 기본형만 볼 거니까. 여기 21번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써줘. 우리가 이제 단기간에 기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거든. 여기 문제 위에다가 요거만 쓰는 거야. C 제곱은 헷갈리면 안 되거든. 헷갈리면 안 돼. 쌍곡선은 미리 얘기하면 쌍곡선은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거든. 그래서 쌍곡선하고 타원하고 헷갈리면 안 돼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것만 생각하면 되죠. 이거 C제곱이라서 양수 나오니까 사실 나는 이제 요것만 해놓고 기억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 우리 보통 장축이 X축에 있는 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요것만 해놔도 괜찮아. 그럼 1번 봅시다. 자, 2점 2,0하고 마이너스 2,0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6인 타원의 방정식이야. 처음에 되게 당황할 수 있어. 뭐부터 봐야 되냐면 얘네 어디 위에 있다? X축 위에 있어. X축 위에 있다고?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초점은 항상 어디 위에 있어? 장축 위에 있어. 그러니까 장축이 X축 방향이 될 거다라는 거지. 근데 거리의 합이 6이래. 우리 타원의 방정식이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될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장축이 X축 위에 있다면, A가 B보다 크다는 뜻인 거라고. A가 B보다 크다는 뜻이야. 그럼 이렇게 될 때는
장축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2a가 되는 거지. 단축의 길이가 2b가 되는 거고, 2b가 되는 거고, c제곱은 뭐가 되는 거다? 큰 게 a니까 a제곱 빼기 b제곱이다. 이게 나와줘야 돼. 이게 우리가 오늘 연습할 거야. 그럼 이번에 반대로 장축이 y축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장축이 y축에 있어. 그럼 그때는 b가 크다는 뜻이야. b가 크다는 뜻인 거지. 그럼 이럴 때는 장축이 뭐가 되는 거야? b쪽이 장축이 되는 거니까 장축의 길이는 2b가 되는 거고, 단축의 길이가 거꾸로 2a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럴 때 c제곱은 뭐가 된다? b제곱 빼기 a제곱이 된다. 타원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 타원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 자, 그럼 1번 봅시다. 1번은 2,0 마이너스 2,0 보자마자 c가 얼마라는 거야? c가 2라는 거야. 초점의 좌표가 2,0 마이너스 2,0이니까 그게 c라고. c가 초점과 관련된 거였지. 그래서 c가 2인 거고, 거리의 합이 6이다? 이 거리의 합이 뭐였냐면 항상 장축이잖아? 장축? 그럼 거리의 합, 지금 장축이 x축 위에 있으니까 2a가 6이라는 거지. 이렇게 2a가 6이야. 아, 그럼 a는 3인 거고, 빨리 이걸 보자마자 이걸 쓰자고. c제곱은 a제곱 빼기 b제곱이 되잖아. 내가 c를 알고 a를 알지. 그럼 c제곱 4는 9 빼기 b제곱이니까, 아, b제곱이 얼마다? 5다. 그럼 다 한 거야. b제곱이 5, a는 3.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은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식이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타원의 방정식은 9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이 5니까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타원의 방정식을 만들게 될 거야. C값 찾고 A, B가 결정되면 만들어진다. 그럼 2번은 어때? 2번은 초점이 0,3하고 0,-3이니까 어디 위에 있어? Y축 위에 있네. 그러니까 Y축이 장축인 거야. Y축이 장축. 그러니까 요 케이스인 거죠. 요 케이스. 그래서 거리의 합이 8이다. 장축의 길이가 8이다 라는 거니까 얘는 빨리 뭐가 잡혀야 돼? 보자마자 2b가 8이다가 나와야 되는 거야. 2b가 8이다. 그리고 요게 뭐가 돼? 요게 c인 거지. 그럼 여기다 그냥 바로 해볼까? c가 3이고 b가 4인 거야. 이렇게. 그럼 우리 c제곱은 b제곱에서 a제곱 빼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만들어질 테니까 저걸 이용하면 또 뭐가 만들어지겠다? a제곱이 만들어지겠다. 9는 16 빼기 a제곱이니까 a제곱은 7이 나오겠네.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2번에 식은 뭐가 되겠어? a제곱분의 7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 16분의 y제곱은 1이 2번의 식이 되겠다. 그래서 어디가 큰지를 가지고 x쪽의 분모가 크면 장축이 x축, y제곱 밑에 숫자가 크면 장축이 y축. 요것만 좀 잘 잡히면 돼. 그럼 3번 한번 해볼래? 3번. AP 더하기 BP가 10을 만족한다? 이게 지금 거리의 합이 10으로 일정하다는 거지. 거리의 합이 10으로 일정하다라는 거야. 자, 했지? 자, 얘를 딱 보자마자 초점이 두 개니까 C가 우선 루트 11에다가 빨리 잡히면 될 거고 C 루트 11 이렇게 잡을 거고 거리의 합 지금 초점이 X축 위에 있잖아. X축 위에 있으니까 거리의 합이 10이다 라는 거는 2A가 10이다 라는 거다. 따라서 A는 5네. 그럼 C제곱은 A제곱 빼기 B제곱이 될 테니까
11은 25에서 14 빼면 되는 거지. 그래서 b제곱은 14가 되겠다. 우리가 어차피 식 세울 때는 a제곱분의 b제곱을 쓰니까 굳이 b로 안 써도 괜찮아. 그래서 25분의 x제곱 더하기 14분의 y제곱은 1이 3번의 답이 되겠지. 그래서 식 연습 한번 해봤고 넘겨서 23번 봅시다. 자, 우리가 식 세우는 거 해봤으니까 식 보고 분석도 해보자. 식 보고 분석도 해보자라는 거지. 자, 1번 보면 1번 이제 보자마자 얘가 뭐였어? 얘가 a제곱이었고 얘가 b제곱이잖아. 그래서 우리 빨리 a가 얼마가 될 거냐면 5가 되고 a 5 그래 a가 5고 b가 3이야. 우리 항상 양수로 표현해 줄 거니까 얘를 이용해서 뭘 찾을 수 있겠다? c제곱부터 찾자라는 거지. c제곱은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거 뺄 거니까 a제곱 빼기 b제곱이 될 거라서 25 빼기 보니까 16 이렇게 나오겠네. 따라서 c는 3이다. 그럼 지금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니까 장축이 어디에 있는 거야? x축에 있는 거야. x축을 장축으로 잡을 테니까 초점의 좌표는 x축 위에 있어야 돼서 3,0 하나는 f' 보통 음수 쪽을 f'이라고 써줄 거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3, 뿔마 4구나. 예. 이렇게 뿔마로 잡아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장축의 길이는 항상 2a. 장축의 길이는 2a가 될 테니까 10이 될 거고 단축의 길이는 항상 2b가 될 테니까 6이 되겠다. 중점은 초점의 중점이니까 중심은 초점의 중점이니까 중심은 보통 5라고 쓰면 0,0이 되겠다. 그림 한 번만 좀 그려볼까? 얘를 보고 이제 우리가 그림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타원이 이렇게 있을 때 장축의 길이가 10인데 A가 5라는 게 이 장축의 꼭지점의 양쪽의 좌표가 돼줄 거야. 이렇게 양쪽의 꼭지점의 좌표가 돼줄 거고 단축 B가 3이 나왔다는 게 단축의 양 끝에 꼭지점의 좌표가 돼주겠다. 초점이 이런 식으로 4랑 마이너스 4로 잡히겠지. 그래서 중심이 원점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고 항상 타원 얘기 나오면 초점과 타원 위에 점을 연결했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합이 얼마로 일정하다? 장축의 길이 10으로 일정하다. 이것만 좀 잘 잡으면 타원은 정리가 잘 될 거야. 그럼 지금 2번은 빨리 보자마자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줘야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를 1로 만들어줘야 a제곱 b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보자마자 빨리 양변을 144로 나눠주겠다. 보통 16, 9의 곱이 144야. 항상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9분의 x제곱 더하기 16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얘 초점, 중심 다 잡아보면 자 얘가 a제곱이 되는 거고 얘가 b제곱이 되는 거지. 한 번만 써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c제곱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될 테니까 계속 이렇게 차근차근 갈게. 16에서 9 빼면 7이니까 c제곱은 7이다. 그러니까 c는 루트 7 이렇게 나오겠네. 그리고 조심해줘. 지금 장축이 y축 위에 있는 거지. 장축이 y축 위에 있으니까 초점은 y축 위에 있어야 돼. 그래서 0, 루트 7 f'은 0, 마이너스 루트 7. 처음에 타원은 요것만 좀 조심해주면 돼. 그리고 장축의 길이는 지금은 2b가 되겠지. 그래서 8이 될 거고 단축의 길이는 2a가 될 테니까 얘는 지금 6이 되겠다. 중심은 항상 원점이 될 거고 기본형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 넘겨서 자 25번은 25번 넘어갑시다. 25 넘어가고 27도 넘어가고 어차피 뒤에서 볼 거니까 29번을 봅시다. 우리한테 또 중요한 건 29번이다.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우리한테는 결국은 항상 중요할 거거든. 얘도 그림만 표현해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 29번 보면 식이 4분의 x제곱 더하기 3분의 y제곱은 1을 만족하는 타원이 있는데 지금 점 D 1,0을 지나고 여기 1,0을 지나고 지나는 직선이 타원하고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겠다. 그때 한 점 마이너스 1,0을 잡았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달라 그랬어. 그럼 지금 빨리 보자마자 체크가 돼야 되는 건 보통 항상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 이 두 점이 초점이 아니고서야 문제가 성립이 안 돼. 그래서 빨리 초점부터 구할 거야. 얘가 지금 A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얘가 B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A가 크니까 C제곱은 A제곱 빼기 B제곱이 돼서 1이다. 그래서 C가 1이니까 요 점, 이 초점, 얘도 초점이었겠네. 그럼 우리는 빨리 무슨 생각을 해줘야 돼? 초점과 타원 위에 한 점을 잡았을 때 요 길이의 합이 얼마가 돼줘야 된다? 장축의 길이가 돼줘야 된다. 다시 CA랑 DA, CA 더하기 DA가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장축의 길이랑 같아야 돼. 그래서 지금 A가 2니까 얘가 4로 일정하겠네. 그 다음 이쪽도 마찬가지겠지? B 타원 위에 한 점을 잡으면 두 초점의 거리의 합 CB랑 DB, CB 더하기 DB도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뭐랑 똑같아야 돼? 장축의 길이 4랑 똑같아야 돼. 그럼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이거 4개를 다 더한 게 둘레의 길이가 될 테니까 답은 8이 되겠다. 항상 딱 교과서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문제들이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푸는 문제들이니까 정의 좀 잘 봐주면 될 거고. 자, 타원의 평행이동 똑같이 생각할 거거든. 타원의 평행이동 똑같이 생각을 할 건데 포물선보다 좀 더 편해. 포물선보다 편하게 할 수 있을 거라서 얘도 한번 보고 갑시다. 지금 28쪽 펴놓고 편하게 설명해 볼게.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A제곱분의 X-M의 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제곱은 1꼴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빨리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무조건 기본형으로 놓고 생각하겠다라는 거지.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을 얘를 X축으로 플러스 M만큼 Y축으로 플러스 M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빨리 기본형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초점도 계산할 거고 장축의 길이도 계산할 거고 단축의 길이도 계산할 거고 초점의 좌표가 구해지는 순간 중심도 만들어질 테니까 여기서 구해놓은 다음에 바꿔서 풀 거야. 항상 2차 곡선은 이게 핵심이거든. 사실 2차 곡선에서의 핵심뿐만 아니라 사실 이것 때문에 원에서도 항상 문제를 이렇게 풀어달라고 1학년 아이들한테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는 순간 굉장히 편해질 거고.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 만약에 이걸 이제 우리가 전개해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전개해서 양변의 A제곱, B제곱을 곱해서 식을 정리하면 항상 어떤 꼴이 나올 거냐면 A제곱, AX제곱, BY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Y 더하기 2는 0꼴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타원은 찌그러진 원이라고 얘기했거든. 이게 만약에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너네 어떻게 돼야 되니? 이게 원의 방정식이 돼야 되려면 물론 이렇게 막 정리해가지고 반지름이 0보다 크다 성립해야 되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만약에 얘가 원이 되기 위해서는 A랑 B가 같아야 돼. A랑 B가 같아야만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만 원이 될 거거든. 그러면 얘네들이 같지 않아야 찌그러지는 거야. 얘네들이 같지 않아야 찌그러져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 X제곱 여기 Y제곱이니까 부호는 같아야 되거든. 부호는 같아야 돼. 그래서 이게 타원이 되기 위해서는 A랑 B가 같지는 않아야 되고 원이 안 돼야 되니까 같지는 않아야 되는데 부호가 같아야 돼. 우리 부호가 동일하다는 거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유식하게 곱해서 0보다 크다라고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느낌이 부호가 동일하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던 거야.
같으면 안 되는데 부호가 같으면 뭐가 될 거다? 타원이 될 거다. 미리 선생님이 좀 스포를 하면 어차피 이렇게 식을 썼을 때 세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오거든. 같거나 같지 않은데 부호가 같거나, 그럼 같지 않은데 부호가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만약에 A랑 B의 부호가 반대면 그게 뭐가 될 거냐면 우리가 다음에 배울 쌍곡선이 될 거야. 그래서 결국은 세 가지밖에 없어. 딱 세 가지밖에 없다. 이런 걸로 표현되는 2차 곡선은 항상 세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 원 아니면 타원 아니면 쌍곡선밖에 없다. 그래서 이 느낌을 좀 잡고 문제로 바로 볼게. 31번 봅시다. 사실 우선 그냥 여기다가 여기 가자. 오늘이 보통 다음 주랑 다다음 주랑 비교해보면 수업 양이 한 3배 되거든. 그러니까 좀만 오늘만 좀 힘내줘. 내가 근데 또 이걸 건너뛰고 갈 수가 없어. 자, 해봅시다. 자, 1번에 초점이 5,2, F'이 1,2고 장축의 길이가 6인 타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자, 문제가 뭐냐면 이 어려워. 타원이 어려운 게 뭐냐면 얘네 둘을 보고 장축의 길이가 6이라고 했을 때 평행이동 관계가 평행이동이 되어 있으면 어디가 장축인지가 안 와. X축이 장축인지 Y축이 장축인지 느낌이 바로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빨리 뭘 잡을 거냐면 중심을 잡을 거야. 중심은 타원의 중심, 내가 계속 뭐라 그랬냐면 초점의 중점이지. 요걸 이용하는 순간 문제가 많이 쉬워질 거야. 지금 봐봐. 초점 1번에 보면 초점이 하나가 5,2고 F'이 1,2야. 그럼 중심을 잡아봐. 중심은 둘의 중점이니까 3,2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원래 기본형의 타원은 중심이 어디였어야 돼? 원점이 있어야 되잖아. 원래 중심은 원점에 있었어야 되는 거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 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옮겨진 애구나. 다시 기본형인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을 어떻게 한 놈이겠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옮기면 얘가 되는구나 라는 걸 찾으면 된다고. 그걸 항상 중심통에서 봐달라는 거야. 중심통에서. 그럼 내가 중심을 잡은 순간 초점도 잡을 수 있겠지. 얘를 3만큼 2만큼 옮기면 얘가 되는 거니까 거꾸로 얘네들을 거꾸로 옮기면 되겠네. 얘네들을 거꾸로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옮기면 기본형의 초점이 되겠다. 3하고 2 빼면 얘는 초점이 좌표가 어떻게 돼? 2,0 마이너스 2,0 이렇게 잡히겠지. 그리고 장축의 길이는 변하지 않잖아? 장축은 똑같이 6이 될 거야. 그럼 이제 보이니? X축 위에 있는 점이었네, 초점이. 그러니까 장축의 길이가 6이다? 헷갈리면 안 돼. 이 A가 6이다가 바로 나와야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C가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3이고 C는 2니까 바로 뭘 찾을 수 있겠다? B제곱을 찾을 수 있겠다. 바로 할게. C제곱은 A제곱에서 B제곱 뺀 거니까 B제곱이 얼마면 돼? 5면 되겠네. 얘가 5면 되겠다. 그래서 ABC 찾는 거야. 초점, 타원은 항상 ABC 찾는 거거든. 그럼 원래 방정식이 뭐가 될 거냐면 A제곱 9, B제곱 5. 요 놈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그러니까 답은 9분의 X-3의 제곱 더하기 5분의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평행이동으로 옮겨야만 볼 수 있어서 2번 한번 해봅시다. 2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만.
볼까? 자, 중심부터 빨리 찾는 거야. 중심부터. 초점의 중점이 중심이니까 더해서 일어나면 2,3 이렇게 나오겠다. 아, 그럼 원래 중심이 원점이었어야 되잖아. 그럼 원점이 얘로 바뀌었다는 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이기도 한 거네. 그럼 얘를 거꾸로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옮기면 초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겠지.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만큼 해주면 초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3, 0,3이었겠다. 그래서 C가 3이다 라는 것만 찾으면 다 푼 거라고. 그럼 거리압이 10인데 지금 어디 있냐면 Y축 위에 초점이 있어. 그러니까 장축이 2B인 거지. 이런 것만 이제 조심하면 돼. 2B가 10이었던 거다. 그래서 B는 5였고 25에서 4 빼야 4의 제곱 빼야 되니까 A는 4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요놈이 16분의 X제곱 25분의 Y제곱은 1이었을 테니까 옮기면 16분의 X-2의 제곱 25분의 Y-3의 제곱은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많이 해줘야 돼. 요것만 잡히면 여기 괜찮아져. 요걸 보통 처음 배울 때도 제일 많이 힘들어 하거든. 33번은 요거 1번 한 번만 해볼게. 1번 한 번만 그냥 보고 갑시다. 항상 우리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타원은 오른쪽이 1로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다. 오른쪽을 1로. 차근차근 완전 제곱식 만들면 돼. 4x제곱 마이너스 8x니까 4로 묶으면 이렇게 차근차근 쓸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필요하죠. 이렇게. 그래서 4 이렇게 필요하고 플러스 9로 묶으면 y제곱 플러스 4y. 그럼 얘는 4 필요하잖아. 그럼 36이 필요한 거니까 여기도 36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다. 근데 사실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이거 알아서 맞춰져 있을 거야. 그래서 양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서 그냥 차근차근 하자. 4배의 x-1의 제곱 9배의 y 플러스 2의 제곱은 36이 되고 무조건 상수항이 1이 되게 양변 36으로 나눠주면 맞춰져 있다. 항상 맞춰져 있어. 이게 안 맞춰져 있으면 타원이 못 되거든. 9의 x-1의 제곱 4분의 y 플러스 2의 제곱은 1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럼 빨리 기본형 먼저 써줘. 무조건 기본형이야. 얘 빨리 옆에다가 뭐 쓰고 갈 거냐면 9분의 x제곱 4분의 y제곱은 1을 써놓고 x-1 y 플러스 2니까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y축으로 맞지.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면 얘가 되겠네. 그래서 얘 기준으로 빨리 모든 걸 만들 거라고. 모든 걸 만들 거야. 자, 초점 C 찾으면 되겠지. 지금 A가 3인 거고 B가 2인 거잖아. 그러니까 C 제곱은 A 제곱 빼기 B 제곱이 돼서 5가 되겠다. 그래서 초점은 A가 더 크잖아. X축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루트 5, 0하고 마이너스 루트 5, 0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또 뭐 구하라 그러니? 꼭지점도 구하래. 꼭지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림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요 장축이 3, 마이너스 3, 긴 쪽이 꼭지점, 단축 쪽이 꼭지점. 그럼 꼭지점의 좌표도 써보면 꼭지점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돼. 4개잖아? 3,0. 얘는 뭐 안 붙이거든? 3,0, 마이너스 3,0, 0,2, 0, 마이너스 2. 중심은 원점. 그럼 이거 싹 다 옮기면 되겠지. 싹 다 옮기면 초점만 써볼게. 초점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옮길 거니까 1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2. f'은 1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2. 나머지도 그냥 다 더해서 옮기면 되겠다. 초점은 항상 많이 찾게 될 테니까 초점 찾는 것만 좀 잘하면 좋겠다. 그럼 이제 넘겨서 여기 뒤에 안 볼 거고 필요 없고 쌍곡선. 타원 잘하면 쌍곡선은 거저 먹는 거다.
좀만 기운 냅시다. 내가 원래 1시간 반 정도 예상했었는데 2시간 20분? 2시간 20분 정도 걸리겠는데? 하고 문제 어려운 거 풀고 나머지 좀 집에 가서 해볼 수 있게끔 선생님이 해줄 테니까 잘 봅시다. 1시까지만 잘 해봅시다. 자, 쌍곡선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타원하고 정확하게 반대야. 얘는 쌍곡선은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야.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 자, 그 거리 정점을 똑같이 F라고 둘 거거든. F랑 F' 두 정점에 대해서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 쌍곡선 위에 점 하나를 찍었을 때 거리의 차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 지금 이 형태라면 PF'에서 PF를 뺀 게 일정한 거지. PF'에서 PF를 뺀 게 어떤 일정한 상수 K로 나온다.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점이 하나 있다고 쳐볼게. P'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긴 거에서 작은 걸 뺀 게 차니까 PF에서 P'F에서 P'F'을 뺀 게 또 일정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절대값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절대값을 이용해서 절대값의 차가 일정하다, 빨리 쌍곡선의 정의다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잡을 건데, 얘도 정의부터 짚고 넘어갈게. 이 두 정점을 초점이라고 부를 거고, 요 두 점, 지금 얘도 마찬가지야. 쌍곡선의 초점이 이루는 축 있지. 요거 초점이 존재하는 축 위에 항상 꼭지점이 존재하게 되거든. 이 두 점을 꼭지점이라고 불러. 꼭지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꼭지점 사이의 거리, 이 두 꼭지점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주축의 길이라고 부를 거야. 얘가 좀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써놓을게. 주축은 이게 주축이야. 이게 주축인데, 이 꼭지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주축의 길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중심은 얘도 똑같겠지. 중심 뭐겠어? 두 초점의 중점으로 기억을 해줘. 초점의 중점. 원래 중심은 초점의 중점이 아니라 꼭지점의 중심인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초점의 중점으로만 기억을 해서 용어는 요 정도만 기억하고 밑에 그림을 보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봅시다. 쌍곡선도 두 가지가 있어. 쌍곡선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타원하고 똑같거든. 타원하고 똑같아. X축, Y축 기준에 두 가지 쌍곡선이 존재를 한다. 얘도 여기 맨 위에다가 이렇게 써줘. 꼭지점이 중심이 원점인 것만 볼 거야. 항상. 중심 원점인 것만 볼 건데, 미리 좀 얘기할게. 쌍곡선은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 자, 하나는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X축에 초점이 존재하는 형태. 여기다가 선생님 한 번만 써볼게.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X축에 초점이 존재해서 쌍곡선이 이렇게 Y축을 기준으로 마주보고 바라보는 쌍곡선이 하나 존재하고, 반대로 초점이 Y축에 있어가지고, 초점이 Y축에 있어서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바라보는 쌍곡선 두 개가 존재해. 이 둘의 차이부터 좀 짚고 넘어갈 거거든? 차이부터 좀 짚고 넘어갈 건데, 얘는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항상 1로 만들어져. 아까 타원하고 다르게 여기가 빼기고, 뭐가 핵심이냐면 여기가 무조건 1이다라는 거야. 여기가 1이면 요거야. y축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쌍곡선이 만들어지고, 얘는 똑같이 빼기야. 마이너스 1로 만들어지면 그때는 X축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쌍곡선이 만들어질 거야.
타원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타원은 이 a제곱 b제곱 중에 누가 크냐 작냐로 만들어졌잖아. 쌍곡선은 그런 거 없어. 여기서도 a제곱이 클 수도 있고 b제곱이 클 수도 있고 여기서도 a제곱이 클 수도 있고 b제곱이 클 수도 있고 기준은 항상 뭐다? 요 상수항 쪽이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그래서 여기다가 체크를 좀 먼저 하고 갈게. 1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만들어질 거고 마이너스 1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만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식을 보고 그림의 형태를 유추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그림이나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보고 식의 형태를 빨리 찾아놓고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얘도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초점이 될 거거든. 뭐든지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초점이 될 거야. 초점이 항상 얘도 똑같아. C,0이고 초점이 여기에 F'이 마이너스 C,0 이렇게 두 개가 대칭으로 만들어질 거야. Y축을 보고 마주보고 있는 쌍곡선은 C,0 마이너스 C,0. 얘는 반대겠지 그러면? 얘는 X축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초점이 Y축 위에 있을 거라서 0,C 얘는 0, 마이너스 C야. 그래서 빨리 이렇게 표현합시다. 얘는 주축이 X축 위에 있을 때 얘는 주축이 Y축 위에 있을 때 그래서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초점이 반대로 만들어진다. 그럼 타원하고 똑같아. 항상 핵심은 A, B, C 찾는 거거든. C는 초점 때문에 중요하고 A, B는 식의 형태에서 중요하잖아. 그래서 타원하고 절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이거야. 얘는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얘는 C제곱은 여기도 똑같아. A제곱 더하기 B제곱. 여기는 항상 C제곱이 둘의 합으로 만들어져 있다. 타원은 차였잖아. 제곱의 차였는데 쌍곡선은 무조건 합으로 만들어진다. 그다음 좀 더 하나만 더 보고 갈게. 쌍곡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특히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점근선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점근선. 쌍곡선이 마치 생긴 게 2차 함수처럼 생겨가지고 포물선하고 비슷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물선하고 완전 다르거든. 포물선은 선생님이 보기 좋게 y는 x제곱으로 생각을 해볼게. y는 x제곱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무한히 커지는 거만 이거 계속해서 커지거든. 계속해서 커지는데 이게 위로만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도 무한히 간단 말이야. 오른쪽으로도 무한히 계속 가고 위로도 무한히 계속 가. 근데 쌍곡선은 그렇지 않아. 쌍곡선은 뭐가 존재하냐면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하거든. 여기 지금 보면 점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점근선이 두 개가 존재해. 그래서 쌍곡선은 이 점근선을 절대 넘어갈 수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 쌍곡선은 무한대로 가지 않는다고. 점점 어딘가 수렴해서 결국은 이렇게 약간 부메랑 같은 형태가 될 거거든. 부메랑 같은 형태가 될 거다. 물론 이게 문제 풀 때 중요하게 쓰이진 않는데 쌍곡선하고 포물선은 완전 다른 애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점근선이 존재하니까 이 점근선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겠지.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y는 a분의 bx,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그러니까 abc가 전부인 거야. 정말 abc로 모든 걸 만들 거거든.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 y는 뿔마 a분의 bx. 자, 얘도 똑같아. 형태가 얘는 a제곱분의 x제곱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고 얘는 똑같은 식의 마이너스 1이잖아. 형태가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이면 점근선의 방정식은 완전히 똑같다라는 거야. 완전히 똑같아. 완전히 똑같아. 그래서 몰라도 되는데 이 둘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요 부호만 다르잖아. 이런 걸 우리가 켤레 쌍곡선이라고 불러. 켤레 쌍곡선. 점근선의 방정식이 똑같은 형태에서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자, 이것도 몰라도 되는데 보통 문제에서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서 왜 표현하는지만 하나만 얘기해 볼게.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사각형 하나 만들어 놨지. 사각형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 그게 뭐냐면 여기 지금 요 꼭지점의 좌표가 뭘로 만들어지냐면 요 A로 만들어져.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B로 만들어져. 왜냐면 Y축의 좌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B로 만들어지거든. 그 관계를 보여주는 네모야. 네모. 이거 선생님 그림을 여기다 따로 떼서 한 번만 해볼게. 선생님이 켤레 쌍곡선이다 라고 했잖아. 그래서 지금 일부러 저렇게 표현을 해놓는 거거든.
우리가 a제곱분의 쌍곡선은 그림을 그릴 일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뿔만 이렇게 한꺼번에 그림을 그린다고 쳐볼게. 쌍곡선의 그림을 그리는 순서가 있거든. 첫 번째는 무조건 점근선부터야. 우리 좌표평면을 이렇게 그려놓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여기다가 이렇게 먼저 그려줄 거야. 점근선의 방정식을 여기다가 이렇게, 얘는 y는 a분의 bx가 됐다면 얘는 y는 마이너스 a분의 bx로 점근선을 만들어 주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초점을 찍을 거거든. 초점을 찍을 건데 어떤 식으로 초점을 찾을 수 있냐면 a, b를 찍어. a 값을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a를 찍어볼게.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a를 찍을 수 있겠지. 그 다음 똑같이 b도 찍어. b랑 마이너스 b를 찍어보는 거야. 그럼 이 a랑 b를 가지고 우리가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만들 수 있을 텐데 초점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잖아. 정확하게 피타고라스 정리거든.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니까 요 길이가 얼마냐면 c야, c. 그래서 얘를 x축 쪽으로 내리면 여기가 c가 되겠지. 얘를 y축 쪽으로 내리면 여기가 c가 되겠지. 그래서 초점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혈례쌍곡선을 한꺼번에 그릴 수 있다. 얘가 만약에 플러스 쪽이었다면, 플러스 1이었다면 y축을 기준으로 마주봐야 되고 이 a랑 마이너스 a가 꼭지점이 될 거야. 그래서 포물선의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만약에 마이너스 쪽이었다면 x축을 기준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질 거고 그때는 꼭지점이 얘가 되는 거지. b랑 마이너스 b가 될 거라서 이런 식으로 쌍곡선이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쌍곡선 AB가 의미하는 게 뭐가 될 거냐면 얘가 주축의 길이가 되겠지. 여기서는 이렇게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의 꼴이었다면 요 꼭지점 사이의 거리가 주축의 길이가 될 테니까 이때는 주축이 2a가 될 거고, 만약에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다면 그때는 얘가 주축의 길이가 되겠지. 얘가 주축의 길이가 돼서 이때는 주축이 2b가 됐을 거야. 그래서 요것만 좀 생각해 주면 되는데 이 주축의 길이가 왜 중요하냐? 주축의 길이가 왜 중요하냐면 타원에서의 거리의 차야. 이게 거리의 차가 될 거다. 그래서 얘도 결국은 다 ABC야. ABC만 가지고 뭐든지 문제를 풀 거라서 타원은 ABC 계산만 잘하면 되듯이 쌍곡선도 ABC 계산만 잘해주면 돼. 그래서 문제를 봅시다. 넘겨서 45번 봅시다. 원래 보통 이제 기하 진도 나갈 때, 그러니까 수능 대비반에서 기하 진도 나가면 한 번 수업할 때 포물선하고 한 번 수업할 때 타원하고 한 번 수업할 때 쌍곡선하고 이렇게 해서 좀 아이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꺼번에 해가지고 만만치가 않아. 자, 식으로 연습 한번 해봅시다. 1번에 f가 2,0이고 f'이 마이너스 2,0이야. 보자마자 빨리 뭐가 체크됐으면 좋겠냐면 초점이 어디 위에 있다? x축 위에 있다. x축 위에 있어. 그러니까 빨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무슨 그림이 그려져야 되냐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야. 초점이 지금 x축 위에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식의 형태가 어떻게 되겠다? 1번은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거 설정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초점이 x축 위에 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1꼴이 될 거고 주축의 길이가 뭐가 되겠다? x축 방향이니까 x랑 관련된 2a가 되겠다. 그 다음에 c제곱은 뭐가 될 거야? 항상 요것만 갖고 문제 풀 거야. 딱 요것만 필요해. 딱 요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지금 보면 다 했지? 2,0 마이너스 2,0이니까 1번은 c가 2다라는 거고 이 주축의 길이가 뭐냐면 거리의 차였거든. 거리의 차가 2였으니까 얘가 2야. 따라서 a는 1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4, 1이니까 b제곱은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다. 그러면 그 쌍곡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지. a가 1이고 b제곱이 3이고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보통 a제곱이 1이면 이걸 안 쓰고 그냥 x제곱 빼기 3분의 y제곱은 1이다라고 쓰는 경우가 많거든. 나는 1 쓰는 걸 좀 추천해. 이래야 좀 a제곱의 형태가 눈에 띄니까 선생님 통일시키는 걸 좀 좋아해서 이걸 보면 좋겠고. 그럼 2번 얘는 초점이 0,3이랑 0,-3이니까 어디 위에 있냐면 y축 위에 있는 거지. 초점이 y축 위에 있으니까 얘도 빨리 머릿속으로 그림 한 번만 생각을 하자. 얘는 요런 식으로 생긴 쌍곡선이야. 초점이 y축 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빨리 식의 형태를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로 놓고 시작을 할 거고, 이때는 주축의 길이가 뭐가 될 거야? y방향 쪽이 주축이 될 테니까 여기가 b고 여기가 -b인 거거든. 그래서 주축의 길이가 2b다 라고 써주고, 얘도 똑같이 여기는 헷갈릴 거 없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얘는 요거 가지고 문제를 다 풀 거다. 그래서 지금 거리의 차가 주축이니까 얘가 4인 거지. 그래서 b는 2가 될 거고, 초점 지금 c가 3이다 라고 줬네. c는 3으로 준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3, 4 집어넣으면 a제곱은 5가 되겠다. 그래서 5분의 x제곱 빼기 4분의 y제곱은 -1이 이 쌍곡선의 방정식이 되겠지. 3번은 넘어갑시다. 시간이 아까우니까 넘어가고, 47번만 한번 보고 가자. 47번 한번 보고. 식 찾는 거 했으니까 식 보고 하는 거 이 두 개 한번 봅시다. 얘 지금 두 개씩 보면 형태가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의 관계만 다른 거잖아.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켤레 쌍곡선이라고 부르겠다. 쌍곡선은 가끔 그림의 도움을 좀 받을 때가 가끔 있거든. 도움을 받을 때가. 그림을 그릴 일이 많지는 않은데 도움을 받을 일이 있어서 그래프 그리는 걸 좀 한 번만 해볼 거야. 얘 지금 이렇게 보자마자 a제곱이 16이고 b제곱이 9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a는 4, b는 3, 그럼 c제곱이 5니까 c가 5라는 것까지는 찾고 가고, 항상 우리 그래프를 그릴 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다? 쌍곡선은 점근선의 방정식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야. a분의 bx. 무조건 a분의 bx야. 그러니까 a가 4고 b가 3이니까 지금 얘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뿔마 4분의 3x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점근선을 먼저 표현을 할 거야. 점근선을 항상 먼저 표현을 하고 갑시다. 4분의 3이니까 대충 요렇게 요 정도, 아이고 이렇게 찌그러졌네. 대충 요 정도 이렇게 있다고 쳐보고, 여기도 요 정도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찍고, 자 지금 초점이 5,0이니까 이거 먼저 그려볼게. 얘는 초점이 c가 5인데 x축 위에 초점이 있을 테니까 여기 초점 5 요 정도 만들어질 거고, 여기 마이너스 5 요 정도 만들어질 거다. 그 다음에 a가 4잖아. 주축의 길이가 4가 될 거라서 얘는 여기 4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여기 4일 때 얘네들이 뭐가 될 거냐면 꼭지점이 돼줄 거라고. 꼭지점이 돼줄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충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겠다. 여기도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점근선이 점점 붙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얘는 켤레 쌍곡선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을 거냐면 초점이 y축 위에 있겠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림을 보통 많이 그리냐면 이렇게 많이 그린다라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4, 4를 찍어. 그 다음에 3하고 마이너스 3을 찍어볼게. 3하고 마이너스 3을 찍어서 여기에다가 사각형을 좀 만드는 편이야. 이렇게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든 다음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요게 이제 사실 좀 그림이 좀 엇나갔는데 이게 다 정확하게 점근선 위에 있어야겠지? 점근선 위에 내 점이 찍힐 거고, 요 길이가 5가 될 테니까 내리면 초점이 좀 쉽게 표현이 된다. 그럼 지금 얘는 요런 식으로 쌍곡선이 만들어지겠지. 3하고 마이너스 3을 꼭지점으로 갖는. 그래서 1번은 얘가 주축 8이 되는 거고,
2번은 얘가 주축 6이 되는 거다. 거리의 차가 8하고 6. 가끔 그림을 보고 문제를 풀 때도 많고 그림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어서 이 정도만 좀 할 수 있으면 잘할 수 있고 평행이동하기 전에 53번에다가 똑같이 별표를 하나만 쳐놓고 쌍곡선도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 쌍곡선도 항상 우리 정의로 문제 풀려고 하는 거니까 봅시다. 53번 보면 16분의 x제곱 빼기 9분의 y제곱 1이라는 쌍곡선이 있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초점을 F'I라고 하고 지나는 점을 A, B를 잡았는데 선분 A, B의 길이가 8이래. 자, 이 길이가 8일 때 문제에서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달래. 그 쌍곡선은 표현하는 방법만 조금 익혀놓으면 문제들 편하게 풀 수 있거든. 자, 우선 분석부터 해봅시다. 지금 얘가 A제곱이고 얘가 B제곱이니까 A는 4가 될 거고 B는 3이 될 거고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C는 5가 될 거야. 그리고 지금 여기 1이잖아. 그러니까 주축의 길이는 2A가 돼서 8이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거리의 차가 되는 거지. 거리의 차가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우리 빨리 뭘 생각을 할 거냐면 요 초점 두 개랑 쌍곡선 위에 한 점을 잡았을 때 요 거리의 차가 얼마라는 거야? 8이다라는 거지. 나는 이거를 식으로 세우기보다는 너네가 어떻게 표현해버려 했으면 좋겠냐면 이거 긴 쪽을 내가 그냥 뭐라고 할까? P라고 해볼까? 긴 쪽을 P라고 하면 요 길이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니? 이 길이는 거리의 차가 8이 돼야 돼. 거리의 차가 8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요거 뺀 게 8 돼야 되잖아.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겠니?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 아니면 이렇게 표현할까? 여기를 P라고 놓고 여기를 뭐라고 놔? P 플러스 8이라고 놓게. 이렇게. 그럼 거리의 차가 8인 거 맞니? 그럼 똑같아. 여기도 쌍곡선 위에 한 점을 잡아가지고 요 둘의 차가 8이 돼야 되거든. 둘의 차가 8이 돼야 돼. 그럼 요 길이를 Q라고 두면 이 길이는 뭐가 될 거야? Q 플러스 8이 되겠다. 이렇게.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니까 어떻게 되겠어? 2P 더하기 2Q 더하기 16 이렇게 되겠네. 근데 이게 얼마니? 여기서 준 거지. P 더하기 Q가 8이다라고 줬으니까 얘가 2배의 P 더하기 Q가 돼서 얼마였다? 얘도 16이었다. 그래서 삼각형의 둘레 길이는 32가 되겠지. 이거를 막 식으로 표현하면 괜히 좀 지저분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표현해가지고 길이로 표현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고. 쌍곡선의 평행이동 어차피 똑같으니까 얘는 평행이동 잘 안 하거든. 넘어가고 쌍곡선의 일반이동도 아까 봤으니까 좀 쉬었다가 교과서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먼저 좀 풀어줄게. 어려운 문제 풀어주고 시간 봐서 만약에 문제 좀 풀게 되면 풀고 안 되면 숙제로 내줄 테니까 어려운 문제 없으니까 좀만 쉬었다가 문제 좀 봅시다. 여기 오늘이 진짜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이 양이 한 2배 많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이 정도 안 될 거야.